Well, as the clock strikes midnight in just over 10 seconds, our government is shutting down. That is because Congress could not agree on a spending bill. Now the two sides seem to be ready to wait it out to get what they want, though we may see some activity on the Hill on Friday after the Yom Kippur holiday. During a shutdown, of course, Social Security, Medicare, VA benefits, and student loans will continue, but many other agencies will be closed. And 750,000 federal workers could be furloughed. Others, like air traffic controllers, who we need life or death. 최근 미국의 정치적 논쟁은 검증 가능한 제도적 사실, 상이한 법적 해석, 그리고 논쟁 중인 정치적 해석이 중첩되면서 신중하고 성급한 결론 없이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상황의 중심에는 예산 권한, 공공정책 시행, 대통령 권한의 헌법적 한계와 관련된 행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역사적 공백 속에서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그 자체로 미국 정치 체제의 이상 현상을 나타내지도 않는다. 미국 정치 체제는 서로 다른 권한과 종종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정부 부처 간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운영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널리 인정되는 사실적 요소 중 하나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예산 교착 상태로 일부는 연방정부 기능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마비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건들은 서로 다른 대통령, 다양한 입법부 다수당, 그리고 각기 다른 정치적 의제를 포함했으며 이는 해당 현상이 특정 지도자나 정당에게만 귀속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교착 상태는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불일치, 세출 법안 해석, 그리고 제도적 반대 세력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치적 전략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분쟁은 현대 정치적 맥락과 관련된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더 넓은 패턴에 속한다. 유포되고 있는 해석 중 하나는 대통령이 의회에서 사전 승인된 예산 승인을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행동 범위를 확대하려 했으며 특정 예산이 기존 행정 권한이나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된 정당성을 근거로 재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헌법은 특히 행정부가 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법률 집행에 있어 일정 수준의 행정적 재량권을 허용한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러한 분쟁은 가처분 신청, 항소, 본안 판결 등을 통해 사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자동적으로 헌법적 위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해석 흐름은 헌법이 의회에 공공 지출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부여하며 명확한 입법 승인 없이는 국고에서 어떠한 자금도 인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부의 승인 없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는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가들에게 핵심 문제는 해당 공공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 권한을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선례에 있다. 표출된 우려는 장기적인 권력 균형과 관련된 구조적 성격이다. 법률 분야에서는 행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거나 중단시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채택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일부 관측자들은 이러한 판결이 헌법 체계가 마련한 통제 메커니즘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행정부가 감독 없이 행동하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정치의 사법화 심화가 선출된 행위자들이 입법적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내며 정치적 갈등 중재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심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법적 의견 차이는 의회 내부의 정치적 역학과 얽혀 있다. 예를 들어 공화당 내에서는 대통령 의제 수호를 통해 당내의 결속을 유지하려는 의원들과 제도적 한계 및
법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더 큰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 사이에 긴장 신호가 포착된다. 이러한 차이는 항상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장기화된 협상, 신중한 입장 표명, 그리고 때로는 행정부가 채택한 특정 전략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공개 발언에서 관찰될 수 있다. 민주당 측에서도 가장 적절한 대응에 대해 절대적인 일치된 의견은 없다. 일부 계층은 행정부에 대한 공식적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보다 단호한 입법적 행동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계층은 사법부가 법적 검토 과정을 주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나치게 대립적이거나 당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현재 시점이 제도적 합의보다는 불확실성과 해석적 논쟁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점을 강화한다. 이 논쟁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이러한 제도적 긴장을 금융시장의 반응과 미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연관시키려는 시도와 관련된다. 일부 분석가들은 제도적 예측 가능성과 법적 규범에 대한 존중이 미국의 경제적 매력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며 권력기관 간의 장기적인 갈등이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해석에 반박하며 시장이 역사적으로 탄핵, 선거 분쟁, 급격한 정책 변화 등 중대한 정치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왔으며 이것이 반드시 구조적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헌법 체제는 전쟁, 심각한 경제 위기, 중대한 사회 변혁과 같은 극심한 긴장기를 겪어왔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순간들 중 상당수에서 행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은 마찬가지로 격렬했으나 결국 사법적 결정, 정치적 합의, 점진적인 제도적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은 일부 분석가들로 하여금 현재의 사건들을 반복되는 갈등의 일부로 해석하게 하지만 동시대적 양극화의 정도가 추가적인 도전을 초래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따라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제도적 사실, 법적 하해석, 정치적 전략이 명확한 결론으로 수렴하지 않은 채 공존하는 진행 중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을 분석하려면 확인된 사실과 해석의 영역에 머무는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사건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평가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확정적인 결론보다는 행정부의 권한 한계와 미국 헌법 체제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의 환경이 관찰된다. 이 논쟁의 지속은 자연스럽게 사법부의 역할과 미국 헌법 체계 내에서 권력 간 갈등이 처리되는 방식에 주목하게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각자의 권한 범위에 대해 상충되는 해석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연방법원이 해당 행위의 합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판사들에게 헌법과 의회에서 승인된 법률을 해석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제도적 설계의 일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충돌의 빈도와 가시성은 합법적인 사법 검토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분쟁의 점진적인 사법화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법원의 활동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 신호로 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부의 조치를 중단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사법 결정은 어떤 권력도 통제 없이 운영되지 않으며 헌법이 여전히 권력 제한에 효과적인 기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해석에서 분쟁이 법원으로 이관되고 결정이 항소를 통해 도전받는 것은 마찰과 행정적 지연을 초래하더라도 정상적인 제도적 과정의 일부다. 갈등 자체보다 그 해결을 위한 공식적 통로의 존재에 더 중점을 둔다. 그러나 다른 관찰자들은 반복되는 정치적 분쟁 중재에서 사법부의 역할 확대를 경계한다. 이러한 비판자들은 논란을 지속적으로 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입법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 체제의 역량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본다. 판사들이 점차 정치적 영향력이 큰 결정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법부를 외부 압력과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법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간의 균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분쟁이 미국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상급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논쟁의 추가적인 복잡성을 더한다. 대법원은 역사적으로 특정 정당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을 피함으로써 제도적 위상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통령 권한, 국가 비상사태, 행정부 권한의 한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받아왔다. 이러한 각 판결은 권력 간 관계를 형성하는 선례 구축에 기여했지만 근본적인 정치적 논쟁을 완전히 종결시킨 경우는 드물었다. 미국 의회의 역할 역시 논쟁의 중심에 남아있다. 입법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정부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 청문회, 조사, 예산 검토, 극단적인 경우 탄핵 절차 등 다양한 공식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의 사용은 각 조치가 제도적 선거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복잡한 정치적 평가를 동반한다. 의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통치성과 기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 간 의견 차이는 각 정당 내부의 분열과 결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공화당 내에서는 대통령 권한을 정치 의제의 핵심 요소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세력과 명확한 제도적 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하는 세력이 공존한다. 이러한 차이는 항상 공개적인 직접 대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협상, 신중한 발언,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의문 제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내부 역학은 전략과 원칙에 대한 실제 논쟁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모호함이나 주저함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민주당 내에서도 전략적 선택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진영은 의회가 헌법상 권한을 명확히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다 가시적인 제도적 대응을 옹호한다. 다른 진영은 사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갈등 해결에 보다 안정적인 경로를 모색해야 하며, 이는 정치적 갈등의 확대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하며 보다 절제된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고도로 양극화된 환경에서 제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를 반영한다. 내부 논의와 병행하여 이러한 정치적 긴장을 경제적 재정적 효과와 연결하는 해석들이 등장한다. 공개 토론의 일부는 권력 간 장기화된 분쟁이 규칙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해 투자 결정과 시장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해석은 경제적 신뢰의 요인으로 제도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미국 경제가 이미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를 겪었음에도 구조적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과 시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강조한다. 외교 정책 분야에서도 유사한 해석이 등장한다. 일부 관측자들은 전략적 경쟁국들이 미국의 내부 갈등을 지리 정치적 계산의 일환으로 주에 깊게 주시한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갈등의 투명성과 이를 처리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견고함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해석들은 동일한 사건들이 분석적 초점에 따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이 논쟁은 제도들이 여전히 기능하고 있지만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드러낸다. 사법부, 의회, 행정부는
각자의 공식적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면서도 동시에 그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이 과정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제도적 정상성을 강조하는 평가부터 양극화와 통치성과 관련된 도전 과제를 지적하는 해석까지 매우 다양하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지속적인 분석과 논쟁, 재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적 시선을 보다 광범위한 관점으로 전환함에 따라 논의는 특정 사건들보다는 권력 기관들 간의 반복적 대립이 미국 정치 체제의 운영에 미칠 수 있는 누적적 효과에 더 중점을 두게 된다. 많은 학자들은 미국 헌법이 한 권력 기관의 야심이 다른 기관의 야심에 의해 제한되는 관리된 제도적 긴장 속에서 작동하도록 고안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빈번한 갈등은 자동적으로 제도적 결함의 신호가 아니라 헌법적 구조 자체 내에서 예상된 표현이다. 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갈등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각 권력이 준수하기로 받아들이는 실질적 한계에 있다. 한 해석 흐름은 비공식적 규범, 즉 헌법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체제의 안정성에 기여해온 정치적 관습, 공유된 기대, 관례의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공식적 규칙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이러한 비문자화된 관행의 훼손은 제도적 균형을 크게 바꿀 수 있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로는 예산 협상에서 타협을 도출하려는 의지, 정치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 정부 다른 부처와의 관계에서 수사적 절제 등이 있다. 이러한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의 점진적 약화는 갈등을 더욱 격렬하고 장기적이며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관찰자들은 이러한 진단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규범적 침식이라는 인식이 최근 정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폭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셜미디어, 지속적인 뉴스 사이클, 높은 수준의 양극화는 분쟁을 더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만들며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보다 덜 공개적으로 발생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적 체계는 더 노출된 시험을 받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구조적 취약성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제도적 약화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분쟁의 실질적 내용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의 변화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법률 분야에서는 향후 결정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 범위를 얼마나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다. 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소송들은 종종 즉각적인 분쟁을 넘어 후속 행정부와 의회 자체의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해석을 낳는다. 이러한 권한 정의의 점진적 과정은 법조계 일부에서 미국 헌정주의의 적응적 특성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정치 사회적 맥락에 대응하여 판례가 점진적으로 공고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시기에는 이러한 적응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정당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충돌의 결과 역시 모호하게 분석된다. 한 해석은 장기화된 대립이 불안정이나 의사결정 마비를 초래한 것으로 인식되는 행위자들에게 선거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해석은 극도로 양극화된 유권자들이 이러한 충돌을 이념적 확고함의 표현으로 해석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양보에 저항하는 지도자들을 보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이중성은 제도적 긴장이 선거 결과로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여 정치적 인센티브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통치성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갈등 환경에서 일관된 공공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반복되는 예산 교착 상태, 빈번한 사법적 재검토,
장기화된 입법 협상은 공식적인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패턴이 더 분열되고 반응적인 거버넌스를 조장한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상호견제 메커니즘이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서 갑작스럽고 지나치게 집중된 변화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쟁의 국제적 차원 역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일부 평가에 따르면 격렬한 내부 분쟁은 미국의 리더십 발휘 능력이나 국제적 약속 이행 능력에 대한 외부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다른 관측자들은 미국 정책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이 특정 사건보다 공식적 제도 구조의 회복력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차이는 복잡한 민주주의에서 안정성을 특징 짓는 요소에 대한 상이한 개념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석들은 해석적 불확실성과 진행 중인 과정으로 특징 지어지는 시나리오를 그려낸다. 최근 사건들이 제도적 전환점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권력 간 대립의 오랜 전통 속 또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다. 미국의 헌법 체계는 여전히 작동하며 검토, 이의제기, 협상 메커니즘을 가동하는 동시에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변화, 정보 환경 변화로 인한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균형 잡힌 평가는 이러한 갈등의 심화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과 제도적 충격 흡수 및 점진적 조정 능력이라는 역사적 역량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 정치적 행위자들의 선택, 향후 사법부의 결정, 제도적 협력 관행 재구축 의지는 이 상황의 진화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결과는 예측 가능한 단일 사건이 아닌 미국 정치 체제 내 한계와 책임의 재정의라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여전히 열려 있다.